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그리고 미니 강의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계속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질문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가요? 그 종목들 미리 진단 받으시고 안전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나눠주셨는데 2부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워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고 저희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러면 2부도 출석 체크 간단하게 하고요. 종목 진단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호님과 벙벙님, 그리고 방구석 챔피언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올림 100%님과 서당계 1년차님 2부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우상향님, 또 이게 진짜일 리 없어님 안녕하세요. 2부 출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바라밀님 오셨군요. 초대박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고요. 보험님께서도 2부 다시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2부가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애몽님이 남겨주신 신흥 SEC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가는 61,600원이에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는데 제 것도 좀 봐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신흥 SEC는 오늘 52,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1,0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하락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잘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또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배터리 이 소부장, 특히나 부품 장비 쪽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모아가야 되는 종목 중에 1순위 중 하나입니다. 왜 이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신흥 SEC가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매출이 100%로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제 실적이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부품 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흥 SEC 매출이 2025년까지 1조에 도달을 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각형 배터리에 대한 이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 SEC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주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 부지랑 건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지금 IRA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늘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뜻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신흥 SEC는 저는 반드시 모아가야 되는 2차 전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만간에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흥 SEC가 지금 고객사를 삼성 SDI만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삼성 SDI가 지금 그렇게 투자를 북미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해놓은 상태가 아니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북미 쪽에 캐파를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삼성 SDI는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I가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삼성 SDI 향 벤더사들은 필연적으로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신흥 SEC는 분명하게 모아가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밴드를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저는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단가로부터 약 한 45,000원 정도까지 밴드를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전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65,0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로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신흥 SEC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만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은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조만간에 이러한 강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면서 긴 양봉을 한번 뽑아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쭉쭉쭉 치고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1차적으로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무방할 그런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신흥 SEC는 말씀드렸듯이 한 45,000원부터 현재가까지 해가지고 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나가는 전략을 한번 취해 주시면 충분히 65,000원 정도까지는 수익 탄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기적인 수급 방향성은 요 정도의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나올 때 강한 양봉이 뽑아내 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출발하는 단계가 될 거니까 지금 신흥 SEC는 그냥 여유롭게 저가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쉽게 또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부 첫 번째 종목 신흥 SEC 긍정적인 전망으로 출발을 합니다. 모아가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고요. 4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수익 가능하겠습니다. 65,000원 1차 목표가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2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전화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0232-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멀고도 먼 길 님도 오셨고 화양연화 님도 종목 남겨주시네요. 남양님과 또 은하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김태자님 또 종목 궁금하시다면 매수가랑 비중도 꼭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아요. 림한솔님, 덕자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종목 진단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는 라윤파파 님께서 한미약품 남겨주셨고요. 26만 1,000원 매수가 비중을 또 40% 가지고 계세요. 길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움직임이 좀 더디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미약품 25만 4,000원 오늘의 종가이고요. 이 종목 길게 보고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비중도 좀 두둑하게 실으셨는데 길게 봤을 때 전망 어떻게 보세요? 한미약품은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은 정말 이제 잘 나와주고 있죠. 작년에도 이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 3천억을 넘겨줬고 올해는 4천억까지 넘길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최근에 신약을 미국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이제 분기 동안에 약 13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도 지금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서 사실 한미약품은 이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현재 실적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가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리튬 관련주들도 보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이 실적이 지금 잘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거고 수급이 몰리니까는 지금 쭉쭉쭉 치고 나가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미약품이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약이 새롭게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이 관심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약품이 이미 이제 좀 많이 비싸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으려면 이 앞에 매물대들을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 있을 만한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수급도 이 어느 정도는 부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미약품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떨어질 대로 또 어느 정도는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보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 주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앞선 매물을 또 전체적으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앞선 매물도 지금 너무 많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매물이 너무 많이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길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업사이드를 1차적으로는 한 28만 원, 2차적으로 3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은 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때에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다, 신약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도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못 뚫어줬다, 28만 원 구간을 못 뚫어줬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한미약품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신약에 대한 부분도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무언가 확연하게 시장에서 주목해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단기적으로는 한미약품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는 조금은 이제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20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미약품을 제외하고 길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존재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신흥 SEC 같이 지금 현재 시장의 대세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단기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주목받을 만한 확률이 높은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노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넌 차라리 시장의 대세에 속하는 섹터 쪽으로 길게 보신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약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선 매물대를 소화해 주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한미약품은 일단은 지금 당장의 정리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약간 27만 원 정도에서 28만 원 정도에 저는 정리를 하고 시장의 대세로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최근에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대세를 따라가고 교체를 해주시는 쪽이 수익적으로는 훨씬 더 빠르고 크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한미약품은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멀어져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는 쪽으로 한번 교체를 노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나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미약품의 매물대를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더 큰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따라서 한미약품을 계속해서 길게 좀 가져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28만 원 정도 가격 라인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덕자님의 종목을 진단할게요. 웹젠입니다. 매수가는 32,0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어요. 3년 버티면 본전까지는 올까요? 라고. 웹젠이 오늘은 16,7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2021년도에 한번 찍었던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2년 가까이 1년 넘게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종목이 또 손실이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3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자, 왜 3년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웹젠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웹젠이 일단은 작년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하향하는 수치 보였고 지금 결론적으로 가장 주요한 캐시카우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오래된 게임이에요. 웹젠의 주요한 캐시카우가 이제 뮤인데 뮤도 지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나온 지 좀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주요한 캐시카우 게임들은 항상 이 실적이 우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캐시카우는 쭉쭉쭉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웹젠은 매력적인 신규 게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작 게임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해서 프로젝트 W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이 신작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뮤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M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3년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는 매물 구간이 약 한 18,000원, 2차적으로 2만 원,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24,000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2만 원 중반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매물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웹제는 상당히 매수가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웹제는 가장 좋은 이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다른 쪽으로 마찬가지로 수익 만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웹젠이 오늘 들어온 대금이 채 10억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풀은 봤을 때 하루 이제 들어왔었던 수급도 지금 윗꼬리를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나마 올라와줬었던 수급도 2만 원 매물대 부딪히면서 그대로 윗꼬리 그렸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웹젠이 수급이 거의 없는 부재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마 웹젠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고 신작이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야지 추가적으로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이 종목을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 웹진에 대한 부분은 기다리다가 대응할 만한 구간이 나오면 대응해야지 라는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웹진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주시고 그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 되겠죠. 혹은 이제 로봇도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수익을 챙겨주시다가 웹제는 어느 정도 비중이 또 많이 실려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만약에 10만 원 받다 그러면은 10만 원만큼 비중을 조금씩 줄여놔야지 또 향후에 대응이 상대적으로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셨다가 향후에 대응할 만한 구간이 왔을 때 그때 대응을 노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을 버티면 본전이 올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대응이 가능할 때가 찾아올 때까지 조금의 기다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또 같이 게임주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위로 받으시면서 응원도 받으시면서 그 손실을 또 채울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채팅창 들어오시면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팅창 분위기 굉장히 재밌거든요. 같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고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님, CJ ENM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진단하겠습니다. CJ ENM 매수하신 가격은 92,000원이에요. 비중을 7% 가지고 계시네요. 반쯤 포기한 상태인데 매일 빠지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망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CJ ENM 오늘 85,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 하락이 진짜인가 이게 현실인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CJ ENM 망하나요? 라는 질문까지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작년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기는 했어요. CJ ENM이 작년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왔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단 올리브영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영화 산업이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생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워낙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 있다가 아바타 개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제 이 대작들이 나오게 되면서 범죄도시 2도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산업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CJ ENM은 컨텐츠 쪽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았다가 최근에 CJ ENM이 이제 조정이 나온 건 실적 부진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우려감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CJ ENM이 작년에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었어요.
미국의 이제 할리우드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요 이제 원래는 엔데버라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9,3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일단은 이 피프스를 인수를 하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제 차입금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J E&M이 지분을 지금 계속해서 좀 매각해서 대금을 끌어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A-스토리 보유 지분 1% 정도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23억 정도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걸로는 지금 차입금 해결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좀 지분을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분 매각 후보로 지금 이제 중국의 텐센트가 또 후보군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각이 혹시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돈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뭐 주가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도 저는 분명하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컨텐츠 쪽은 분명하게 한 차례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로봇 이쪽의 수급이 지금 올해 내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소외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컨텐츠 쪽도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고 나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CJ E&M이 시장의 환경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이제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CJ E&M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올해 이제 적자 보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 티빙이라든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피프스 시즌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에 대한 회복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CJ E&M 컨텐츠 쪽이 좀 주목을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는 충분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CJ E&M이 또 원래 요 정도 구간에 왔을 때에는 저평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CJ E&M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고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는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반등 목표가를 너무 크게 두지 않고 딱 매수가 근처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수가 근처에 이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매수가 근처를 뚫어내주려면은 한 차례 이 구간을 소화해줬다가 그 다음에 또 눌림 구간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이제 기회 오면 그때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살아있는지를 보고 다시 재매수를 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종목 볼 건가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시되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한 차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흐름 보면서 매물대 뚫어줄 것 같다. 충분히 수급 강하게 들어와주고 매물대 뚫어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노리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시장의 대세를 한번 따라가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CJ E&M 매수가 근처 반등 시 매도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 가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진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헝그리 복서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예상해 님도 반갑습니다. 또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체크하겠고요. 한영윤님, 또 힉힉 홍우리님, 또 귀여운 우리 방울토마토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2부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김영희 전문가님의 이야기 반드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이 마지막 주를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또 4월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4월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를 잘 스타트를 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 종목 진단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어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연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MX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8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1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수익 지금도 잘 보고 계신 구간이고 17만 원 가격대까지 상승 가능성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목표가 잘 설정해 주신 것 같고 또 딱 1차 목표가 17만 원 안내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그러냐라고 한다면 MLCC 쪽이 지금 계속 안 좋았잖아요. IT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히 떨어졌고, 그래서 삼성전기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이제 힘들 만큼 힘들었으니까 이제 좋아져야겠죠. 일단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들어서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MLCC는 이 스마트폰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아이폰 15 이제 좀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아이폰 15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회복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삼성전기가 수익성을 좀 다변화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변화를 했냐? 전장용 MLCC 쪽에 지금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원래는 과거에 글로벌 5위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무라타, 그 다음에 TDK 다음으로 3위권까지 지금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기가 지금 전장용 MLCC 쪽에서는 상당히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북미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납품을 늘리고 있는 상태라 캐파를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MLCC 쪽으로는 지금 오히려 성장성이 더 뛰어나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그냥 무난하게 장기 투자하면 17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탄력이 가능할 거고, 삼성전기는 수익 극대화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만 원을 뚫어주면서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면서 다시 이제 이 재매수 구간을 주느냐, 뭐 이제 요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17만 원 구간에서 뚫어주면은 저는 19만 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7만 원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고, 눌렸을 때 또 재매수 해주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정리가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지금 매수 잘 하셨고 목표가 설정도 잘 하셨으니까요. 시간 투자하시면서 생각하신 대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충분한 수익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진단 도와드렸고요. 현재 10시 29분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눕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가온 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3,800원에 비중 10%요. 좋네요. 가온칩스 요새 너무나도 잘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 매수했는데. 오늘 매수하셨어요. 좋아요. 네.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너무 높은 가격에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또 궁금하시죠. 불안하기도 네. 하시고. 네. 자, 가온칩스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딱 매수를 하셨는데 빠르게 또 대응 전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일단 가온칩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이야기를 하면서 가온칩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선택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 가장 이제 베스트 파트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또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M&A를 한다.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한번 드렸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37,000원 구간을 2번 정도 뚫지를 못하고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온칩스는 슬슬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의도가 어느 정도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온칩스가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지켜주어야 추가적으로 또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가온칩스는 3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가온칩스가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질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디자인 하우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분명하게 시장에 주목을 또다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분명히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투자 주의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온칩스는 만약에 내일 34,000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좀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4,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3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구간이 왔을 때 흐름 보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재매수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34,000원 이탈 시에는 살짝의 이제 수익권인데 약수익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디자인하우스 쪽이 살짝 대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가온칩스가 원래 대장인데 지금 보게 되면 코아시아라든지 혹은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아시아의 수급이 오히려 더 훌륭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아시아가 지금 오히려 수급이 더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온칩스보다는 코아시아가 조금 더 가능성이 유력할 것 같아요. 때문에 만약에 디자인하우스 쪽을 정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가온칩스보다는 코아시아 쪽을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코아시아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을 못 뚫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지금 이미 이제 신고가에 도달을 다 한 상태라서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가온칩스 요 가격 라인 잘 확인해 보시고요.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온칩스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4,000원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고, 여러분들께서도 코아시아 같이 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10시 34분 지났고요. 미국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일단은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다우가 0.8% 정도, 나스닥은 0.3%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궁금증들 또 걱정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지수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아직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바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헝그리 복선님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현대공업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9,840원이에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고요. 오래되긴 했는데 모터쇼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 오면 팔아야 되겠죠?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네요. 현대공업 오늘 주가 살펴보니까요. 오늘 6,910원의 거래를 마쳤고 현대공업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랫동안 지금 고생하고 계시네요. 모터쇼와 함께 좀 관심을 받으면서 현대공업의 주가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모멘텀의 힘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저도 모토쇼는 종종 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네. 차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가서 가면 신차가 어때요? 그냥 신차 구경하는 재미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종종 이제 차를 구경하러 가기는 하는데, 지금 서울 모토쇼는 사실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 모토쇼에서 여러 가지 신차들도 이제 나올 거고, 전기차들도 나올 거고, 앞으로 이제 미래 방향성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방향성이 나오기는 힘든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 모토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안전이 명칭이 바뀌었죠. 서울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UAM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도 이제 새롭게 좀 나올 예정이고,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을 또 새롭게 이제 합류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토쇼는 그렇게 이제 크게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UAM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채팅창에서.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네온테크, 그 다음에 이제 베셀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UAM 쪽은 수급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는 UAM 쪽은 그렇게 이 매력도를 느끼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모터쇼의 모멘텀을 받기 전에 한번 요 정도 구간이 왔을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구간이 있죠. 윗꼬리를 그린 구간. 요 구간에 저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구간에 매물이 수급이 한번 잘 들어가 줬다가 그대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바로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공업이 결국에는 이슈 한번 있을 때 한번 올렸다가 계속 횡보하고 또 한번 올렸다가 횡보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현대공업이 또 이슈 한번 나올 때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일단은 모터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건 현대공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IRA를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또 눈에 띄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지금 분명하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수급이 활발하고 어느 정도 밀어주는 양봉 수급이 나올 때 이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요 구간을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안내를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안내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좀 기다렸다가 요런 수급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어느 정도 좀 다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현대공업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지금 현대공업은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으니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급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까지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쇼의 모멘텀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IRA에 대한 수혜와 함께 실적에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에서 모터쇼 화이팅이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화이팅인지 좀 궁금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모 신소재요. 오,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8,000원에 비중은 30%요. 아니, 정말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오늘도 네. 이제 신고가 뚫어내잖아요. 예. 자,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이제 이게 매도를 해야 할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지금 수익 충분히 보고 계신데 더 올라가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좋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까? 또 이 수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가격 타이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영희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그야말로 양극재를 위한, 양극재에 의한, 지금 양극재의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슬슬 윗꼬리 한번 그려주니까 LNF 마찬가지로 탄력 굉장히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동시에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조금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든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양극재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을 잘 타고 있고 쭉쭉쭉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을 밀어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밀어줬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살짝 윗꼬리를 그리기는 했는데 그리고 완전히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조금 더 밀어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14만 원 구간 1차로 일단 안내 드리면서 만약에 14만 원 뚫어주면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늘 LNF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LNF를 보게 되면 오늘 LNF는 상당히 윗꼬리를 좀 강하게 그렸거든요. 그러면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양극재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이 어느 정도는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코프로 BM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한 차례 정도 또 갈 수 있겠다.
이전 고점 정도까지 또 한 차례 정도는 뚫어주려는 시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양극재 쪽에선 그래도 가장 이 수급이 훌륭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오늘 고점 뚫어주면은 이제 뭐 마디가가 되겠죠. 뭐 14만 5천 원, 뭐 15만 원 이렇게 수익 극대화 누리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 번에 다 파시기보다는 지금 워낙에 강세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음봉 나온다, 그러면 5% 파시고, 만약에 한 번 더 상승 나온다, 그러면 또 5% 파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익을 확정 지어 나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겠고요. 네, 진단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14만 원 기준으로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도 부러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들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빨간불 켤 수 있는 방법들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파란불이 더 많은 계좌라고 하신다면 그 파란불들을 빨간불로 바꿔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 파란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내 계좌를 누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볼게요. 계속해서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HB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정희 님이 남겨주셨어요. 매수 문의입니다. 일단 HB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밑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그래도 2%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2,2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일단 이 급등의 이유와 함께 상승의 가능성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B 테크놀로지가 원래 이제 OLED 검사 장비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은 업황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대장이 덕산네오룩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덕산네오룩스도 저는 지금 이제 슬슬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마찬가지로 3분기 정도 되면 하반기 들어서면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디스플레이 세계 1등 다시 재탈환하자 목표치를 또 정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 정부의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걸려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분명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HB 테크놀로지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납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에 다시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또 이 라인을 증설해가지고 HB 테크놀로지가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가장 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HB 테크놀로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 SDI를 최근에 고객사로 뒀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셀 비전 검사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라 새롭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모멘텀까지도 확보를 했다, 2차 전지 쪽으로도. 그래서 저는 HB 테크놀로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오늘 이 밑꼬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그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현재 단가 전체적으로 저는 매력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는 2,000원 초반대부터 지금 현재 단가 이 정도에서 모아가시면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 딱 한 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한 2,5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현재 단가에서 2,000원 초반 정도까지 모아가시는, 그러면서 평단가를 한 2,100원 초중반대 요 정도로 어느 정도 만들어주시면 저는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수급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HP 테크놀로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비단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수급 들어간 뭐 2차전지 장비 쪽, 반도체 쪽 다 괜찮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흐름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고 이런 흐름 나온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이런 흐름 나오고 나서 굉장히 쭉쭉쭉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눌렸다 가든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 나오든 이런 그림 분명하게 나올 테니까 최근에 수급이 갑자기 그러한 종목들은 분명하게 보시면서 HB 테크놀로지는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들어가십시오.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함께 2차 전지까지 같이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10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종목 한 가지만 더 짧게 볼게요. 첨보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님의 종목 25만 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본전까지 오면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더 높은 가격에 사셨다가 지금 물타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고민된다고. 첨보 오늘 지금 괜찮았어요. 이제 본전 거의 다 왔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냥 길게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핫한 게 어디냐? EG 그리고 파워넷. 오늘 네. EG는 상한가를 갔네요. 그리고 파워넷. 뭐 이제 이런 종목들. EG는 아마 오늘 히토리도 살짝 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간 것 같기도 한데 EG나 혹은 이제 뭐 파워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LFP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올해 LFP 라인업을 대폭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배터리셀 3사도 LFP 쪽에 다 진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보가 필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첨보가 이제 전해질과 첨가제잖아요. LFP의 이 효율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 이런 것들을 또 끌어올리는데 첨보의 전해질 첨가제가 필수적이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첨보는 뭐 걱정할 만한 구간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첨보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 구간에서 최근에 이상형 월드컵이든 어떤 방송에 나와서든 첨보는 지금 모아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는 27만 5천 원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첨보는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아가셨다가 27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더 가게 되면 수익 극대화 노리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정도는 노려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7만 5천 원이 1차 이 매물 단가로 보이니까 이 구간을 기준으로 드시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양파님 이 종목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매도하지 마세요. 수익을 꼭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 27만 5천 원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진단을 할 수 있었네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채팅창에서 전문가님 목 아프시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하셔서 힘드시겠다라는 이야기도 나눠주시는데 그만큼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니 강의 남아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의 미니 강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2차 전지 얘기입니다.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는 반도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최근에 수급 들어온 거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지금은 어디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사실 LFP 쪽도 지금 상승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아까 그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얘네들도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튬 쪽도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남은 게 장비, 부품 쪽인데 원래는 작년에 그렇게 수혜를 못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장비, 부품 쪽은 완전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 IRA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잖아요. 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단하게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얼마나 만들어 놨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투자를 해놨고 주말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애리조나에다가 원통형 배터리 이 공장을 새롭게 이제 세우겠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SK온입니다.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중국, 그 다음에 뭐 유럽, 미국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계획을 2022년 77기가와트시에서 2025년까지 약 3배 정도는 늘릴 것이다 라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도 2025년까지 가동될 수 있게끔 포드와 합작 공장이라든지 뭐 조지아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삼성 SDI입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미 상승이 많이 과도하게 나왔고 이미 많이 진출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삼성 SDI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에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셀 3사 중에는 저는 삼성 SDI가 가장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삼성 SDI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장비 부품 쪽으로 삼성 SDI 향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벤더사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바닥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뭐 CIS라든지 혹은 뭐 PNT라든지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IRA 세부 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 장비 쪽과 부품 쪽들이 분명하게 바닥권에서 수급을 받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IRA 기점으로 삼성 SDI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신흥 SEC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IRA 분기점으로 저는 분명하게 이 부품 쪽과 장비 쪽들이 또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순환이 한 차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쪽은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쪽은 그냥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장비, 부품 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을 유의 깊게 보시되, 특히나 삼성 SDI 향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벤더사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모아가기에도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신흥 SEC 정도로 뽑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요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2차 전지 부품 장비 쪽으로 주목을 하시면서 또 삼성 SDI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우리가 좀 데려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신흥 SEC에 대한 힌트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나 그동안 2차 전지 없어서 조금 소외당한 것 같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